여러분 안녕하세요. OK티처 옥티면 충분한 상업 임용 유경옥입니다. 교과내용학 1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시작이니만큼 가볍게 이번 교과내용학 1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6 상업 임용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2025년부터 전공상업 전임 교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입니다. 아주 까마득한데요. 그때 임용상업을 초수로 합격한 후에 10년간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런 현장 경험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께 수험 적합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사로서도 가만히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대학교에서 우리 전공 상업 과목을 지도를 하였고 유튜브 운영이나 책 출간 등을 통해서 우리 상업에 대한 교과를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길을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는 사실 설명의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하나하나 찝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과 내용학 1의 경우는 상업 임용의 경영 교과를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 경영 교과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경영 교과 이론을 10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여기 이 정도 공부했으면 안 본 것이 없고 또 어려운 것도 없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살짝은 두렵지 않으신가요?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라는 것은 절대로 양이 적다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저는 이제 교과서와 전공서들을 모두 샅샅이 뒤져서 우리 수험생 분들이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모두 다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렇다 해서 모든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난이도별로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 빈도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적당히 넣고 빼고 해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자료 만드는 것을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의 포인트는 이해하기 쉬운 설명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는데 저는 10년간 교직 생활을 하였고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축적된 강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문제풀이보다는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풀이 먼저 고민하시기보다는 그 문제의 문항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문제풀이 과정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커리큘럼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긴 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와 다양한 전공서를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같은 과목임에도 교과서는 매우 다릅니다. 같은 과목에 같은 학습 영역을 살펴보아도 어떤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등 교과서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오차는 제가 다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다 확인을 하고 중요한 부분은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서를 활용했다고 하였는데 우리 임용 과목은 비단 고등학교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전공서적까지 확인해서 공부해야 할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전공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공서를 열심히 탐독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도 많이 제작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해서 여러분들께 강의가 나갈 때쯤에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저도 최선을 다한 상태일 겁니다. 자, 그리고 넓은 시야를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과서와 전공서를 보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공부, 수험을 위한 공부이긴 하지만 그 수험에 맞춰져서만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 틀에 맞춰서 하나하나 조사까지 생각하면서 아, 이게 왜 이런 거구나 하고서 이해를 하고 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수험 적합적으로 추후에 달리기가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넓은 시야를 제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출 분석을 토대로 중요도 선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3월이고 이론들을 이해하다 보니 나중에 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기출 분석을 토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와 수업 내용은 모두 다 기출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우리가 직접 문제풀이를 할 때쯤에는 이거 문제 다 아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경영교과 기출문제를 대부분 다룬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일지 전부 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문제들을 다 섭렵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 과목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우리 임용 시험 범위를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지금 여기 임용 시험 범위에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과 내용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밑줄 그어둔 부분, 여러분들 학습지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빨간색으로 칠해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번 교과 내용학에서 같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제학원론, 상업경제, 그리고 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론, 그리고 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그리고 전사적 자원관리 ERP에서 인사, 분류, 생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교과,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 현재 경영금융교과군의 과목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대학교 전공서까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발전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범위를 다루는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우리 세부 범위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일단은 경제학 원론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제학 원론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여러 사이트나 이런 곳을 구경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경제학을 놓고 가시는 분들도 은근 계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을 모두 다 놓기에는 경제학 비중이 적은 부분은 아니고 한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경제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 경제학 원론 이상의 범위를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학 원론의 가벼운 정도의 개념은 파악을 하시면 만약에 경제학 원론 문제가 4점짜리라면 적어도 2점은 가져가실 수 있을 정도로는 공부를 하셔야 아깝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시장의 작동 원리, 기업 행동과 산업 조직, 시장과 정부, 이 부분은 상업 경제의 첫 번째 단원인 경제활동과 상업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OT 이후에 진행될 수업에서 이번 경제학 원론을 상당히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부분, 그리고 여기 국제경제 이론과 관련돼서는 우리 무역과 연결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학 1에서 다루게 되었고요. 이것 말고도 우리 금융단원에서 다루는 경제학 원론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과 내용학 2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배울 내용들이라서 굉장히 저는 익숙하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수요와 공급, 우리 시장의 균형, 소비자 선택, 그리고 생산 비용과 이윤 극대화, 그리고 완전 경쟁, 독점 시장, 독점 경쟁 시장과 과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수요 공급, 소비자 선택, 그리고 독점 시장 이 부분에서 우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하시고, 여기 시장의 효율성, 시장의 실패로 인한 정부의 개입, 하지만 정부도 실패하는 그런 과정,
부분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제 이론에서는 사실 무역과 국제수지, 환율 및 개방 경제 모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상당 부분 실려 있기 때문에 경제학과 아주 큰 범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이 부분만 잘 따라오시면 경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업경제입니다. 이제 우리 상업 경제다 보니까 경제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 학습 영역별로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경제활동과 상업, 기업과 경영, 유통, 금융, 마케팅, 그리고 무역과 글로벌 경영인데요. 제가 여기 우리 자료에다가는 적어드렸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혀져 있는 학습 영역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과 판매가 아니라 마케팅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공식적으로 우리 임용시험에 어느 부분 시험 범위다 라고 나와 있는 그 파일은 네,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오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쪽 상업경제를 보시면 정말 우리 과목이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다룹니다. 이런 교과서가 세상에 있나요? 우리 일단 자부심 뿜뿜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1단원부터 그러니까 1학습 영역부터 6학습 영역까지 순서대로 다루는 게 우리 교과 내용학 1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이론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계속 이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영학 원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영학 원론은 우리 여기 상업교육, 상업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경영학과이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직이수를 통해서 경영학과를 이제 교직으로 해서 상업임용,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자, 우리 경영학 원론은 그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경영학 원론이 쉬우시다면 우리 경제학 원론도 미워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경영학 원론, 우리 나와 있는 여기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4가지 부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의 기초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그냥 가볍게 경영 발전 과정 이런 부분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 윤리 이쪽 사회적 책임 이 부분도 우리 2025년에 문제로 나왔고요. 경영 관리 순환 과정에서 경영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그다음에 조정하고 통제하고 네 제가 지금 두 문자를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조지조통 순환하고 그다음에 수립과 운영 경영 조직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통제할지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부문별 활동 안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부서들 그리고 나눠져 있는 그 나눠져 있는 범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나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회계관리 이런 부분 공부를 하겠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과 내용학 1에서는 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영도 상당 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영으로 갔을 때 경영으로 가는 단계가 있고 또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의 그 운영 경영 방식 전략이 있고 그리고 해외 진출할 때는 어떤 계약 방식을 사용하는지 무역이랑 연결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마케팅 관리론입니다. 마케팅 관리론은 우리 교과 마케팅과 광고에서 연결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기초 개념 그리고 소비자 행동 분석해서 구매 의사결정하는 그 과정 그다음에 여기 되게 중요하죠.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믹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그리고 마케팅 믹스라고 해서 뽑히 그다음 유통업까지 연결됩니다. 그 다음 무역인데요. 무역은 우리 교육과정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인데 무역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역학 개론 역시나 무역학과 쪽으로 해서 우리 교직이수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리는 그 과목들은 살짝 비중을 적게 공부하시고 내가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깊게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모두 다 높이는 그런 수험 전략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관련해서는 무역이 어떤 것인지, 무역의 유형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역 정책, 그리고 관세와 비관세 정책. 관세는 우리가 조세를 일방적으로 매기는 것이고, 비관세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정책을 말합니다. 뭐 쿼터라던가 그린라운드 등등을 통해서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까지. 그다음에 외환 많이 나오죠. 외환, 이게 환율 부분, 외환 시장. 국제수지 문제는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한 10년 전쯤 나왔는데 그때 나오고 안 나와서 이것도 요즘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제무역 환경,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경제통합과정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WTO인데 그 전에 가트로 시작해서 WTO로 변경했다던가 이런 과정들도 좀 같이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무역 영어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글로 먼저 공부를 한 후에 영어로 같이 보여드리면서 신용장 규칙이라던가 혹은 우리 인코텀즈 영어 부분, 그 부분도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자료만 잘 흡수를 하신다면 정말 문제없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정독해주시고 강의도 열심히 봐주시고,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은근히 강요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무역 영어 보시면 여기 제 밑줄 그어놓은 부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그어두었는데요. 무역 계약이라던가 신용장, 그리고 선적보험, 대금 결제 등등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역 실무에 이어서 요즘 인코텀즈, 네, 애증의 인코텀즈죠. 인코텀즈 그 가격 조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것이고요. 수출입 관리, 국제운송,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즉시 할 것인지, 추후에 할 것인지 등등. 그리고 각각 보험과 무역 서류들 어떤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작성된 서류들의 그런 서식들만 잘 파악하면 문제 푸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다룰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ERP는 문제가 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ERP는 우리 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우리 모든 그 기업의 부문별 활동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통일해서 같이 흐름을 보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범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강의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강의가 아마 3월 5일에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경제활동가 성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 1주차 강의를 OT를 듣고 계신데 혹시 특강을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이 특강 먼저 꼭 듣고 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특강을 들으면 전체적인 우리 경영교과의 흐름이 딱 잡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강은 상업경제의 기초라는 과목인데요. 상업경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과목, 우리 경영금융교과군의 가장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교과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부분을 성취 기준으로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주요 내용과 관련 기출문제까지 풀어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특강만 보더라도 우리 임용시험에서 한 20% 정도는 왠지 맞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특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강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1주차 강의로 넘어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2주차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업경제의 커리큘럼 그 방식대로 갑니다. 그래서 2주차부터는 우리 기업과 경영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기업과 경영과 연결되어 있는 전공서라던가 심화 과정은 경영학원론과 ERP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전공서도 같이 심화해서 공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과 경영을 쭉쭉쭉 공부하는데 이제 부문별 활동 넘어가고 글로벌 가면서 외환시장과 환율이 같이 공부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부문별 활동할 때도 ERP랑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까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 ERP는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흐름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공부 연결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통과 물류,
그리고 ERP 물류관리, 생산관리 넘어가고 그다음에 마케팅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마케팅 관리론이라는 전공 서적까지 넘어가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케팅 관리론은 우리 과목 중에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과목 중에 마케팅과 광고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케팅 전공 서적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깊이를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 같은 거 팁이긴 한데 그 교과서에 뭐 심화 학습 뭐 이렇게 해서 더 알아보기 이래서 뭐 사례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례들이 은근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 같은 것도 같이 모아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문제가 은근 거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케팅까지 보았고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무역입니다. 무역은 이제 무역 계약 조건, 무역 영어 이렇게 2주로 잡아두었는데 여기 일정은 살짝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다룬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모두 다 다루는데 그 중요도에 따라서 진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순서는 똑같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무역과 관련한 것들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 무역에 관련된 전공 서적과 그리고 경제학 원론 같이 추가적으로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주차까지 가면 우리 상업경제 정도에서 다루는 우리 금융 과목들 공부를 할 예정이고 그때 종강을 합니다. 그래서 종강에 이어서 바로 교과 내용학 잠시만요. 2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마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되면 목을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을 소중히 다뤄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목 건강을 챙기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은근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카카오톡 오픈 채팅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드렸는데요. 우리 임용 관련 질문을 어디다가 주실지 고민이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언더바예요. 그래서 OK 언더바 티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보내주시면 제가 계속 바로바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보기 때문에 궁금하신 건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이메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도 질문의 양이 많을 경우 문장을 많이 써야 할 경우에는 이곳에다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는 제가 요즘에 사실 여기 둘 다 언더바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 과목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뭐 혹은 저의 좀 부끄럽지만 저의 생각 같은 것들을 글로 많이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댓글 다셔도 좋고 공지사항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추후에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게 되거나 하면 오히려 더 편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만약에 추후에 관련된 우리 사이트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은 여기 이렇게 창구는 3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그리고 질문 범위는 그 고민 상담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수험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험 내용이라던가 공부 계획, 수험 고민 이런 것들도 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는 만약에 질문을 해주시면 다른 수험생 분들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 시간이 아무래도 할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드디어 이제 OT가 끝났고요.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펼쳐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PDF로 제가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그 업로드 해드린 파일이 오늘 3개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OT 파일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거 관련한 파일이죠. 네.
우리 경제활동과 상업이라는 그 파일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관련 문제 파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1강을 미리 보는 분들께서는 이 파일이 뭐 조금 일부만 나가거나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강의 신청하신 분들은 이거 파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보시면 페이지가 한 26쪽 정도 되어 있는 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거 진도를 나갈 때 여러분들이 보는 이 자료 내용이랑 동일하게 제가 여기다 띄워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그런 것들이 일체 없습니다. 뭐 가끔 굵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밑줄 긋는 부분이라던가 뭐 중요하다고 체크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차곡차곡 모아서 마치 이론서처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약간 백과사전 느낌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는 시험 그 공고가 뜨면 TO가 나오면 그때 달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깊게 이해하고 공부하시고 문제풀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이제 지식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쯤 나중에 TO 뜨고 나서는 제가 단거나 자료를 드릴 수 있는 특강을 또 하나 계획 제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단순하게 표로 도표화해서 정리를 해서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은 무조건 이해하고 깊이 알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1쪽인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 페이지 수를 적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료 페이지 쪽이 맨 위에 보시면 자료 페이지 1쪽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쪽수를 계속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제가 이제 일주일마다 그 한 주차에 7강의씩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덩어리로 이렇게 교재가 같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 자료 보시고 이 강의 자료를 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제가 끊고 이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잠깐 쉬셨다가 우리 학교 수업 진행하듯이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진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OT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범위부터 같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주차 범위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1주차라는 거는 우리 경제활동과 상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활동과 상업 안에 있는 학습 요소, 경제활동의 요소, 상업의 중요성, 경제 발전과 환경 이 부분 같이 공부를 하실 거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 경제활동의 요소 부분이랑 경제발전과 환경 이 부분이 경제학원론 미시 경제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장의 작동 원리, 기업행동과 산업조직, 시장과 정부 이 부분도 이번 주에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교재를 같이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활동의 요소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경제활동의 주체와 객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활동의 주체와 객체를 보기 전에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이란 우리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등이 경제 주체가 누구인지가 나와 있죠?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등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자, 우리 생산 요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각 주에 제가 표시한 것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의 4요소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경영을 추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생산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분배받으며 그 소득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생산, 분배, 소비활동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글에서 살짝 찾아가지고 체크를 하면, 자, 우선 생산 요소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분배받으며 그 소득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한다. 그래서 일련의 활동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여기에는 객체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재화나 서비스, 이게 뭐냐면 객체죠. 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여기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이다. 자, 우리 경제활동의 주체에 대해서 또 보시면 주체는 경제활동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 단위로 가계는 소비활동의 주체이고 가계는 소비활동의 주체, 그리고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이다. 그리고 정부는 생산과 소비활동을 모두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생산과 소비활동을 모두 수행한다. 여기 밑에 재정활동이랑 같은 말이라는 것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재정활동을 수행한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아마 교재에는 추가적으로 적혀 있었을 건데, 자, 외국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활동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4가지 주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활동의 객체입니다. 경제활동의 객체라는 거는 경제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경제활동의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경제활동인 생산, 분배, 소비활동을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재화와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표현하는 용역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비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서비스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제가 그림을 하나 이곳에 삽입을 했는데, 자, 우리 가계와 기업을 합하면 민간경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은 민간경제이고 다른 말로 사경제. 그 다음에 정부를 여기다가 넣으면요, 정부랑 여기 민간경제가 같이 더해져서 국가경제, 공경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는 무시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외국과 여기 국민경제, 민간경제랑 국가경제를 합친 국민경제를 합치면 개방경제에서 국제경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글로도 적어 두었는데요.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계 기업은 민간경제, 민간경제와 정부가 합치면 국가경제, 그 다음 국가경제 우리 사실은 여기 민간경제에다가 정부를 합친 게 국가경제인데 가계 기업 정부 자체는 국민경제, 여기에다가 우리 외국까지 더하면 개방경제 해서 국제경제라고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주체별로 그러면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우리 여기 가계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생산, 정부는 생산과 소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의 주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은 우리가 교역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교역. 자, 우리 목적을 보면 가계랑 기업은 목적이 같습니다. 만족을 극대화하는 개인적 만족의 극대화가 가계의 목적이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영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 되게 간단한 개념 같지만 우리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계 같은 경우도 만족을 극대화하는데 그 만족을 극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유가 우리 경제학적으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 그리고 가계는 또 소득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만족하고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고르는 방식,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자, 우리 이윤 극대화, 기업 같은 경우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수요를 높였는데 공급량이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수요량이 가격을 높였는데 수요량이 줄어든다, 뭐 이런
방식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해서 이럴 경우에는 가격을 안 올리는 게 오히려 수요량을 늘릴 수 있겠네 하고 영리 목적을 가지는 것,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를 극대화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개별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영리 목적이라기보다는 정부는 그 가운데서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외국은 무역을 통해서 국제 경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우리 객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 주체에 대해서 설명한 거였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객체를 보면 객체는 재화와 용역으로 우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은 여러분들 여기 서비스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재화에서 우선 구분을 나눠 보았는데 재화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희소성에 따라서 경제재와 자유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재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우리 한정되어 있는 물품이 경제재고요. 이 경제재는 또한 생산재와 소비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재와 소비재는 사용 목적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희소성에서 경제재와 같이 구분되는 것은 무상재라고 해서 자유재입니다. 경제재는 한정되어 있었지만 자유재는 그렇지 않아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자유재 안에서도 절대적 자유재와 상대적 자유재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자유재는 우리가 걸어가면서 느끼는 공기와 햇빛, 상대적 자유재는 우리 건축용 돌, 생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살짝 정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생산재와 그리고 소비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재는 말 그대로 생산하기 위한 재화고요. 소비재는 내가 소비자로서 소비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생산재는 소비재 자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료나 반제품 이런 것들이 있고, 소비재는 우리 경제재 중에서 사람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식품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다음 재화관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대체재는 우리가 두 재화가 있으면 그 두 재화가 경쟁재예요.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싶은데 소고기가 너무 비싸. 그럼 돼지고기 먹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대체재죠. 여러분들은 소고기 좋아하시는지 돼지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오늘 돼지고기 삼겹살이 좀 끌립니다. 자, 그 다음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두 재와 동시에 소비하면 효용이 증가합니다. 만약에 커피랑 설탕이랑 같은 그 가게, 카페 안에 있으면 두 개 다 소비가 같이 함께 잘 되는 그런 물품들이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아이들이고, 독립제가 있고 결합제가 있습니다. 독립제는 정말 상관없는 재화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태블릿 PC와 커피 전혀 연관관계가 거의 없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거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가격이 오르든 말든 커피 가격은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자, 우리 결합제는 서로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년필과 잉크 이렇게 나와 있죠. 만년필을 쓰려면 잉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합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비스인데요. 용역은 직접 용역과 간접 용역으로 구분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당연히 돈을 벌겠죠? 그렇게 돈을 버는 것들은 인적 서비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가 될 수 있겠죠? 우리 교사가 되면 이런 인적 용역을 직접 제공을 하고 그거로 인한 대가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료라던가 변호사가 상담을 받는다던가 내 디자이너라던가 그다음에 가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간접 용역은 물적 서비스입니다. 자, 위에 직접 용역은 인적 서비스인 거와 다르게 간접 용역은 물적 서비스로 우리 상업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판매하고 운송하고 보관, 금융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 주체 간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시장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생산 요소 시장이 나옵니다. 사실 생산물이랑 생산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조금 잘 와닿기가 어려운데 영어로 표기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생산물 같은 경우에는 markets for goods and service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화나 용역을 가지고 있는 생산물 시장은 이건 바로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예 물건이 만들어져서 이제 고객한테 가는 그 시장입니다. 생산물 말 그대로 그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산 요소는 팩터입니다. 요소예요. 그래서 생산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라서 우리 노동, 토지, 자본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사요소로 가면 경영까지 추가된다고 했죠. 그런 요소들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을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생산물 시장 확인하실 수 있고 밑에 생산 요소 시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재화와 용역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자가 기업이고 구매자는 가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적 용역, 직접 용역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KG 에듀원이라는 히소샘플러스라는 기업에서 받고 있는 소비 주체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생산물은 저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서비스죠. 그래서 이거를 기업이 주고 구매자는 가게입니다. 그럼 생산 요소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자는 가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게가 무엇을 판매할까요? 가게는 이제 기업에게 여러분들의 노동 같은 거, 노동이 보통 대표적이죠. 노동, 자본, 토지, 경영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만약에 노동을 준다고 할까요? 이번엔 제가 다시 가게가 되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용역을 계속 펼치는 노동을 지금 기업에다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저에게 무엇을 주냐? 소득을 주겠죠. 그런 방식으로 생산 요소 시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보면 생산물이랑 생산 요소 시장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이 정부. 정부는 가게와 기업 그리고 외국과 함께 다 같이 우리 경제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주체가 여기 가운데 줄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부는 생산물 시장에서 정부 지출을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얻습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를 받으면서 정부가 지출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용시험을 공부하셔서 사립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공립으로 가실 경우에는 공무원이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생산 요소들을 주면 이제 정부는 그거에 맞춰서 호봉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조세로 정책을 펼치고요. 그리고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가게와 기업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도블럭이라던가 교량이라던가 다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화살표입니다. 여기 보면 실선과 점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그 물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돈입니다. 돈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볼게요. 생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구매를 가게가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으로부터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죠. 기업이 이렇게 이쪽으로 보냅니다. 어디 쪽으로? 가게한테. 기업이 물건을 보내주면 가게는 이거를 가지고 점점점점점점점 해서 소비 지출을 하겠죠. 그래서 그 수입은 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실 수 있겠는데 이쪽 가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가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돈과 물건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와 산출물의 흐름, 돈의 흐름은 서로 반대로 가고 있다. 자, 그 다음 생산 요소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가 노동을 하죠. 그래서 그 노동을 어디로 한다? 저처럼 이렇게 기업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업은 이제 가게한테 고생했노라 해서 임금을 주죠. 그래서 임금을 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가게로 줍니다. 여기 역시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선과 점선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여기 외국은 우리 국제경제를 추가적으로 연결을 해서 수출을 하고 수입받고 이렇게 연결을 추가적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그리고 여기 국민경제, 국제경제. 최근에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꼭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주체로서 정부 역할도 추가적으로 제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 정부의 역할은 혹시 정부의 역할을 서술하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심판의 역할입니다. 심판의 역할은 우리 규칙을 제정하고, 만약에 이런 역할 적으라고 했을 때 규칙을 제정하는 역할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규칙 제정하고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실패의 치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시장 실패의 치유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 경제학상으로 시장은 자율적으로 굴러가서 수요와 공급이 맞는 그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정부가 그 시장 실패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재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재를 어떤 한 기업이 독점하거나 과점하지 않고 그 정부 자체에서 국유화시켜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을 재분배합니다. 자, 우리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죠. 소득세는 점점 높아집니다. 세율이. 그리고 그다음에 저소득자를 위해서 보조금 같은 거 지급을 한다거나 해서 소득을 재분배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통화 정책도 시험에 굉장히 빈출인데요. 추후 금융 부분에서 배우겠지만 만약에 시중의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경기가 과열되면 그것을 긴축하는 정책을 펼치고, 시중에 현금이 너무 없고 너무 긴축되어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더 과열될 수 있도록 통화량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어서 우리 수요와 공급 부분인데, 수요와 공급 보기 전에 우리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가가 어디죠? 네, 여기 가는 상업경제 과목 수업 활동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되게 비슷하죠? 제가 만든 그 자료보다는 살짝 간추려진 자료입니다. 한번 순서대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작성 방법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선 괄호 안에 기억이랑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보고 실선화살표와 점선화살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각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만 봐도 무엇인지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것 같지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사가 경제활동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만 대상으로 한 국민 경제활동 순환에 대해서 배우겠다. 자, 우리 가계, 기업, 정부만이기 때문에 국민 경제활동이고, 만약에 외국을 더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국제 경제활동이 되겠죠. 자,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가계는 소비의 주체이고 기업은 어디의 주체인가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생산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재정의 주체입니다. 선생님, 경제 주체는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대가를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가계는 기업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생산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각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한테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대가를 받는지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학생들이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줬는데, 자, 니은에 있는 것들 먼저 맞춰볼까요? 자, 우리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게 공공 서비스를 주고, 그리고 기업과 가계는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돈이 가는 거네요, 정부로. 무슨 돈이 가죠? 네, 세금, 조세가 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실선화살표와 점선화살표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실선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물이 오가는 것이고, 점선화살표는 화폐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
실선화살표는 실물의 흐름, 점선화살표는 화폐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 정도로 정리해서 이제 답을 적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여기까지 일단은 첫 번째 시간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세요.